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있을 연준 미팅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연준, 과연 내일 어떤 결과를 발표하게 될까요? 그 동시에 비트코인 한때 41,000달러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으나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들이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좀 재수가 없지만은 JP모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저도 잠깐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JP모건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과 그리고 금리가 결국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서 현금을 몽땅 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현금을 몽땅 들고 있느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시장이 결국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떨어지면 전부 다 줍줍할 준비를 하고 있는 JP모건. 만약에 정말로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다음으로 해서 네덜란드 소재의 자산 신탁 운용사인 인터트러스트가 전 세계 헤지펀드 최고 재무 책임자 CFO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2026년까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자산의 7%가량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7%면 꽤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가오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조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억만장자들, 어제 같은 경우는 폴 튜터 존스, 그리고 그전에는 레이 달리오, 스탠리 드라켄밀러 등등이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물들의 영향력이 또 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 역시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07명의 펀드 매니저들이 해당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 80% 정도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거품이 껴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들이 이거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그냥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이죠. 이 양반이 최근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새로운 워킹 그룹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는 무슨 짓을 벌일지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요. 참고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 미국 통화감독국 청장이 미국 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를 뒤로 물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암호화폐에 관련돼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결제수단 및 금융서비스 툴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은 없겠죠. 반면 이탈리아의 금융장관이 쫄아가지고 암호화폐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더욱더 제대로 된 암호화폐 규제가 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 법적인 기초, 시장 운영자의 이성적인 판단이 훼손될 수 있으며 또한 금융시장의 운영 방식이 망가지고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비트코인 무서워라고 울부짖고 있죠. 이렇게 전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관련된 압박감을 느끼는 나라들 및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고 암호화폐가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그들이 긴장하면서 발광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뉴질랜드 헤럴드에 의하면 뉴질랜드 국민 2,000명 중에 5분의 1가량이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투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보는 사람보다 미래에 그래도 암호화폐가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의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엔 미국 우주군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네요. 미국 우주군과 솔라나 기반의 게임인 스타 아틀라스가 NFT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 우주군 같은 경우는 이더니티 체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코인들을 상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코인들은 칠리즈, 킵 네트워크, 시바 이누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도 이제 돈을 쫓아서 인기가 많은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상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에서 거래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앱이 있고 이것은 거래 앱인데요. 말 그대로 이 거래 앱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위해서 현물 거래, 렌딩, 스테이킹 등등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진 않지만은 SEC가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오랜만에 듣는 이름 벡트입니다. 벡트가 앞으로 벡트 자체 앱 내에서 누구에게나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기프트 카드 등도 전송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캐나다 핀테크 기업인 LQWD가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액수는 205만 달러 상당이고 평단은 38,0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입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지금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피 값을 계산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시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다가 비용만 좀 더 저렴해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개발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추매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이번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자회사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회사 내부에서 이런 결정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뭐 몰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념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세일러. 거의 뭐 인생이 비트코인에 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정말 이러한 과감한 움직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굉장히 미래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창업자가 아니라 창시자인 존 볼린저 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볼린저 씨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다음 목표는 비트코인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총괄 부분에 주리엔 티머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겼다라고 하네요. 한때 와이코프 이론을 대응하면서 비트코인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델리티의 임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을 수 있기 위해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일단 4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는데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다시 한번 힘을 축적한 후 올라가야만 되겠는데요. 다음 비트코인 저항은 4만 달러 뿐만 아니라 4만 1,000달러에서 더 올라가는 구간인 42,000달러 위에 또 제대로 된 저항이 자리를 하나 잡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면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추세 5만 달러 구간인데요. 결정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해야만 그 위로 쭉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를 뚫으려면 5만 달러 안착이 필수적인데, 제가 며칠 전 분석에서도 제대로 된 데드캣이 나올 수 있다, 상승하는 척 불트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구간대가 바로 5만 달러대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근방까지 가게 된다면 그 자리부터
지속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더 큰 하락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앞에서 나왔었던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무너져버리면 이거 전부 다 나가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꼭 명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주기를, 내가 만든 이 지표를 봤을 때 조만간에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오게 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무난하게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일단 연준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더욱더 많은 채택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간장치킨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